21일 월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어제가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상으로 춘분이었는데, 정말 이 절기는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정말 봄 기운이 완연했는데요. 아이들하고 좀 잘 보내셨어요? 아니요, 이제 밤낮이 이제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낚시 다니고 이제 놀러 다녀야지 나는. 아이고, 우리 철없는 아빠, 어떡하나, 진짜.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우리 동철이 어떡하나. 네. 아들 꼭 데리고 가세요. 네, 저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 씨는 어제 뭐 하셨어요, 날씨가 아이들하고? 너무 좋아서 일단 외곽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울렛이 쫙 있더라고요. 애 운동화가 작아졌네. 그래서 운동화만 얼른 사갖고 와서 차가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운동화만 샀어요? 운동화만 샀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 발 크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네. 분기별로 맞아요. 운동화를 사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고3은 그래도 아직 겨울이죠? 아니 애는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막 덥다고 벗고 다니는데 네. 고기를 몇 근씩 먹습니다. 하루에. 아유. 하루에가 돼야 됩니다. 네.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요. 애 눈치 보여요. 그렇죠. 집에 있었습니다. 고3 때는 네. 그냥 늘 항상 조용히 함께 그냥 나도 고3이려니 하시는 게 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댓글창을 활짝 열어놓고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어주실 거죠? 네. 열려라, 댓글. 짠! 짜라라라라라. 네. 빨라.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요. 오늘 또 주제에 대해서, 이현지님, 유별난 내 아이, 저도 유별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이가 닮으려나요? 네. 닮을 수도 있다고 저는 아니요. 생각합니다. 저도요. 내가 별나면 네. 아이도 별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별수 없이. 네. 네. 오늘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렇게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속 터지는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유별난 내 아이 네. 괜찮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어느 해요. 정도면 유별날까 그것부터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쵸. 기준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별난 게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 평범한 거보다 좀 유별난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그래요. 그런데 다양한 오늘 유별난. 함께 나눌 사연은 그냥 유별나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그 수위가 높은 유별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남의 일이다라고 그냥 듣지 마시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마음, 엄마 마음으로 이분들의 고민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 종철 씨가 알려주실 거죠? 네, 옥동자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딱 켜시고요.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EBS 핀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모를 찾으시면요, 저희들이 나옵니다. 네. 예, 화상전화 연결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통화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민 들으시다가 어머 나는 저랬을 때 우리 애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죠. 그런 네. 경험담 아니면 여러분의 고민 다 뭐든 좋으니까 남겨주세요. 예. 다 저희들이 받아갈게요. 소통하는. 예, 그럼요. 같이 한번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예, 스멜 그렇죠. 맡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 사연도 있지만요. 네. 나의 성공담, 실패담 그럼요. 이런 거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다른 길로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가까운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름길에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커피, 영화표, 또 치킨, 피자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별난 아이에 관련된 오늘 첫 번째 사연 함께 네. 나눠볼까요? 네, 경기도 화성에서 문지혜 님이 보내셨어요. 네. 맨살에 집착하는 딸. 맨살. 뭔가 좀 제목부터 있죠. 네. 안녕하세요. 막내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엄마입니다. 딸 걱정에 잠을 못 자냐고요? 아니요. 맨살이 쪼물딱쪼물딱 만져야만 잠을 자는 딸의 이상한 집착 때문이죠. 네. 아니 뭐 젖먹이 아기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지금 우리 애는 9살이거든요. TV를 보거나 잠을 잘 때는 꼭 누군가의 살을 만지는데 문제는 잘 땐 엄마만 만지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구도 막내딸하고는 더 이상 같이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너무 방해가 되죠. 그래서 혼자 자면 좀 나을까 싶어서 몇 달 전부터 혼자서 재웠더니 글쎄 다음날 아침에 우도시 훌렁 펴서 있는 거예요. 아, 왜? 만질 살이 없으니까 자기 살을 만지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네. 네. 딸 엄마, 누가 내 옷을 벗겼나봐. 누가 벗겼겠니? 누가 벗겼겠니? 네가 벗겼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공동생활 해야 아이고, 되죠. 그쵸. 야영이나 뭐 수련회에 가야 되죠. 딸아이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시 아니, 애정 괴롭힐까봐. 네. 좋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상하게요.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아이들은 있어요. 항상 네, 있기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이 어머님의 걱정은 딸인데 거기다 살을 만진다. 그리고 그렇지. 왠지 여자아이인데
뭔가 이렇게 계속 만진다. 그렇죠. 요게 좀 연결되면서 더욱더 네, 고민이 맞아요. 크실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어머님이 어느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네.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요, 지금 9살이라고 하셨죠? 네. 네, 스킨십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아까 때는 살짝 만지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거든요. 네네. 막 때를 밀듯이 막 팍팍 문지르면서 밤새 자는 내내 그러거든요. 네. 일단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잠을 자지를 못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머니,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담을 좀 받아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강제로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언젠간 사라질 거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 그럼 그 상담을 받으셨을 때가 아이가 몇 살 때쯤이었나요? 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에 그 간단 검사 좀 받고 싶어서 네.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8살 되기 전에.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어머님의 고민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거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머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사실은 딸 아이가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저렇게 웃고 계시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더욱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됐는데 9살이나 돼서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이게 혹시나 피해가 가고 네. 그것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생기면 어떡할까 너무나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초등학교 왜요? 2학년인데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팔뚝살을 이렇게 만져요. 팔뚝? 그래서 아, 그래요? 엄마 팔뚝 까칠까칠한 게 팔꿈치. 좋다고. 네, 팔꿈치를. 요게 계속 만져요. 아, 그래서 여기. 집사람이 막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왜냐면 본인 거를 만지는 건 괜찮은데 남의 여기 만져 간지럽지 않아요? 가면서도. 동철 씨 이렇게 하면 네. 간지럽지 않아요? 뭐 이러잖아요. 이거 싫거든요. 피곤한 날은 찍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인데. 네, 이거 네. 진짜로 자꾸 이렇게 만져요. 그러다가 집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여기다 붕대처럼 감아서 못 만지게 한 거야. 그랬더니 또 여기 아빠 턱살을 그래서 아, 요즘 까칠까칠하다고. 비슷하니까. 네, 까칠까칠하다고 여기를 엄청 만지더라고. 근데 왜 살 만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덮었던 얇은 이불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8살인데도 아직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잠잘 때는 물론이고 여행 가거나 친구 집 놀러 가거나 꼭 그 이불은 들고 다녀요. 아니 그러면 거의 뭐 사라졌어요. 그 여행을 가는데도 이삿짐을 싸갖고 싸야 가는 돼.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네요. 그럼요. 네. 네. 어머님들도 이런 사연 들으시면서 많이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연들이 있으시면 EBS 핀을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 자민형이 있었어요. 자민형? 네, 이름은 친구예요. 네, 분홍색 하나, 이제 보라색 하나 네. 이렇게 있는데 네. 걔네들도 지금 11살, 12살이에요. 아이고, 지금이야 자민형. 자민형 함께 컸거든요. 대수술을 여러 번 거친 아주 현은 아이들입니다. 하도 만져대서 재생해야 되니까. 귀가 떨어졌다 다시 아이고, 붙이고 살렸네. 네, 배가 터졌다 다시 아이고, 살렸어요. 꼬리도 떨어졌다 아이고, 붙이고 하면 안 아이고, 됐어요. 네. 물론 막 집착하면서 이게 없으면 못 자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좀 안전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그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요, 뭐, 팔꿈치, 머리카락, 여기 보니까 네. 배꼽. 아. 예, 아, 우리 있어요, 댓글 창고에 있어요. 네, 배꼽 맞아요. 나와요. 배꼽 이렇게 파는 애들도 있고요. 15개월 된 딸인데 네. 배꼽을 자꾸 파서 네. 고민이시라고. 어떤 애들은요, 엄마 혈관. 네. 이 손톱에 혈관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혈관이요? 펴고 계속 만지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요, 남자애들 왜 머리 동철씨처럼 이렇게 짧게 자르면 여기 약간 네. 구렛나루 파리한데, 있는데 예. 구렛나루 여기를 여기. 이 보면은 까끌까끌하잖아요. 아, 이걸 네. 계속 만지는 애들도 있고 심한 애들은 뽑아요. 그걸 또. 여기 또 짧게 옆에 있네. 네.
그리고 또 흔한 게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 여름에 여기. 물린 모기 십자 아주 그죠? 십자. 네. 속 만져서 겨울까지 가는 애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많습니다. 네네. 대체로는 만 2세까지는 그냥 좀 일반적이라고는 봐요. 네. 근데 이제 만 2세 넘어서도 좀 줄어들지 않거나 지속이 될 때는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는 합니다. 네, 지금 어머님 마지막 사연에 보면 이렇게 집착하는 게 혹시나 애정결핍 네.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네. 집착하면 바로 엄마 입장에서는 네. 애정결핍, 내가 뭘 못해줘서 네.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들으면 늘 우리 모성은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네. 애가 공부를 못해도 엄마 탓, 감기에 걸려도 엄마 탓, 키가 작아도 엄마 탓. 네. 엄마 키가 작은데 닮아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애정 결핍 때문에도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스킨십이라는 거는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네. 또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정이 좀 결핍이 됐을 때는 자꾸 이제 이렇게 안아주길 원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만져주길 원하는 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배꼽, 혈관, 머리카락, 겨드랑이, 뭐 살, 뭐 네. 팔꿈치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거의 이렇게 애정 결핍이 아니고요. 한 10의 8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 결핍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거에 집착하는 아이를 네. 봤는데 한 7, 8살 때쯤 네네. 모든 구멍에 손가락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싹 넣어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냥 구멍은 괜찮은데 길 가면 맨홀 뚜껑 있잖아요. 설마. 가다가 맨홀 뚜껑 한 번 이렇게 휘젓고 가고 또 가다가 그러니까 5분 거리를 한 30분 넘게 걸어가야 되는 엄마의 고충을 본 적이 있어서 걔는요, 그 네. 손가락을 입에 안 넣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입에는 안 네. 넣어요. 입에는 안 넣어요? 네, 다행히도. 네. 네. 이런 것도 집착인 건가요, 일종의? 그렇죠. 이때 집착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집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도한 몰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과도하게 몰입을 할 때는 그 밑면의 정서적 특성은 언제나 내적 긴장감과 불안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불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불안을 없애야지만 우리 인간이 꼭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안은 인간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기본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없으면 또 겁대가리 없어가지고 범죄를 아무나 그렇죠, 저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정도가 자기 나이나 또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네.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불안이나 내적 긴장감이 높을 경우에는 이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서 집착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불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집착 행동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어머님들이 지금 많이 그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서우맘님, 엄마 손가락 뼈마디를 만지며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뼈마디를 야. 뼈마디, 네. 아니, 우리 내가 어머니에게, 컸나 봐. 아니, 그래도 엄마 손가락 뼈마디 이렇게 만져주면 시원은 하시겠네요. 시원하겠네. 마사지. 네, 마사지. 네, 맞고요. 웅이마마님께서도 우리 아이 8살인데요. 보들보들 이불에 아직도 집착. 여행 갈 때도 꼭 가져가요. 저희 딸이랑 비슷하네요. 네. 네. 아니, 저희 조카를 보니까 큰 이불이 나중에는 이렇게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네. 일부러 요만하게 잘라서 그 헝겊의 느낌. 그 헝겊의 느낌만 아이가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우리가 찾아주시는 것 꼭 같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요. 이제 대개 아이들이 잘 때, 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엄마도 그 아이도 잘 때 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어른들도 자기 직전은 가장 편안하고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왜 자기가 입을 잘 때 입는 잠옷, 네. 베개, 네. 뭐 이불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직전에 가장 안정감을 찾기 위한 방법이 이 아이는 이런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촉각을 통한 마음의 진정을 시키는 일종의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네네. 촉각 방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굉장히 저한테 신경질을 내셨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엄마 손톱 밑에는 요 살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자꾸 이렇게 눌렀어요. 자기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엄마 네. 거를 이렇게 하고 만지고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엄마가 너 왜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자꾸 내 이 손톱 요 살을 대물림했네. 대물림.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니께서 나의 나쁜 요거를 유별난 걸 애가 닮을까? 닮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닮는 거 근데 네. 저는 일단 지민이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오늘 이게 방송을 보고 또 네. 아, 엄마가 아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얘기를 하면 애가 더 하고 싶어질까봐 일부러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지금 참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꼭 그냥 이상하게 뭔가를 만지는 데 굉장히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조카는 한창 어렸을 때 이렇게 반팔을 입으면 이렇게 실 오라기가 조금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항상 새 옷을 사도 항상 실이 이렇게 삐져나오게 5cm, 10cm는 풀어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꼬고 자야 되니까. 뭐야, 그것도. 이걸 항상 꽈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다. 이제 어른이 되면 본인의 네. 그 겨털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이끼야, 이끼 관리해 뭐야. 아,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모형이라고? 힘을 맞고. 야, 근데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엄마의 살, 남의 살, 이 살에 이렇게 집착을 네.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촉각의 그 부분 때문인 거죠? 네, 우리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반드시 내가 있으면 타인이 존재하고 있고, 또 내가 익숙해져 있는 나의 세상이 있다면, 그 익숙한 나의 세상을 제외한 것은 바깥 세상입니다. 네. 끊임없이 인간은 상호 교류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아직은 여리고 미숙하고 배워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환경적 자극이라든가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일 때 아이들은 좀 긴장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상황 또는 새롭게 접해야 되는 것들 내지는 사람이 주는 자극이 강할 때 아이들은 좀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감각 체계이거든요. 이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든지 냄새를 먼저 맡아보는 아이가 있고, 맞아요. 먹을 때도 꼭 냄새 맡고 먹는 그리고 애들.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건 안 만지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든가 예쁜 토끼 인형인데 이렇게 안 만져요. 그리고 엄마 보고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만져서 괜찮으면 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건 늘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기전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과다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배우고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네. 이런 데 영향을 줄 정도면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아까 뭐 집착하는 거는 한두 살 정도 되면 네. 좋아진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9살인데도 계속 집착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건 네. 조금 문제가 될까요? 근데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 시기에는 네. 부모 이 등에다가 다리를 넣는다든가 손을 넣는다든가 오, 그래서 네네, 그럴 수 옆에 가장 안전한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거나 그걸 통해 이제 진정을 하고 편안하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9살 정도면 이제 이미 분리가 시작됐어야 되고 네. 또 이러한 촉각 자극 이외에 또 그냥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기전을 통해서 진정을 하고 네.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되는 나이기는 해요. 근데 그 나이에 지금 계속 촉각 방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이 아이의 이 정서적인 특성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관찰이 좀 거죠. 필요하다. 그러나 한 네. 가지 다행인 거는 낮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네. 내 이 아이가 일상생활은 잘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잠들기 전에 혹시 어둠을 좀 무서워하는지 또는 이제 잠들기 전에 각성 상태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각성이 과하게 유지가 되면 이렇게 막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좀 흥분한 상태로 낮에 재밌었으면 그 흥분한 상태가 유지된다든가 그럴 때 숙면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의 익숙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아, 어릴 때 네. 그렇게 했더니 편안해졌어. 편안하게 잠을 근데 잘 그 잤어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잠들기 직전에 좀 어떤지 또는 어둠을 무서워하는지 혼자 자는 거 좀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